저는 한동안 이제 자연에서 제 안에 있는 것들과 딱 채널이 맞는 것들을 채집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해서 이제 작업을 해왔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발췌가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발췌되었던 이미지들을 다시 재조립하고,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내 마음의 이야기들이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조립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화를 전공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기도 하고, 한국화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문제들이 한국 사회의 문제와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어떤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어떠한 전체주의라든지 민족주의라든지 그런 개념들이 마치 이 한국 사회에 그리고 저를 둘러싼 모든 세계에 공기처럼 퍼져 있었고, 벗어나서는 이제 개인적인 사람으로 살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닿았었고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택한 방법이 스스로를 이제 자연 속으로 빠뜨림으로써 어떤 내가 알고 있던 기존의 세계와 좀 분리시켜보는 방향을 한번 시도를 해봤었고요. 그것이 물론 인간계에서 완벽하게 분리될 수는 없었겠지만 적어도 낯선 이국의 섬이라든지 나를 알지 못하는 외딴 숲이라든지 그런 장소들을 택해서 개인이 되는 거에 집중했습니다. 개인이 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과 자기 생각을 확신할 수 있을까? 그게 정말 자기 생각일까? 그런 의심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내 생각이 과연 내 생각인지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다시 그걸 추적하는 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었거든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회의 공통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어떤 철학적인 깨달음 이런 것들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고, 저 스스로 이제 개인이 되어야겠다는 어떤 욕심 때문에 그렇게 자연 속으로 제 몸을 던졌던 것이고요. 예,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저만의 어떤 욕심이 있었다면 디지털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진을 굉장히 이제 저는 즐겁게 사용했었어요. 학부생 때도 그랬고, 대학원 다닐 때도 이제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진정한 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최소 단위의 내 몸만 믿어야 되지 않을까. 디지털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결심이 딱 닿고 나서는 그 뒤로는 이제 사진을 제거하고 제 몸과 최소 단위라고 생각하는 지필모만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기존에 그 한국화 아카데미에서 응당 배워야 하는 과정들이 있고, 물론 그 과정들이 어떤 문법을 이해한다는 의미에서 분명 동의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 나아가서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을 넘어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 강세왕이나 김홍도나 장승업이나 이런 선배들의 그림을 답습하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아류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개인이 되는 거의 목표와 이제 부합해가지고 목소리마저 내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어떤 욕심 때문에 제가 배워왔던 어떤 운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감정에 맡겼던 것 같아요.
감정에 맡겨서 이제 그것을 묻혀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재료 같은 부분도 먹만으로도 이제 표현할 수 있지만 입자 안료가 필요한 지점이 있었었고 제 의도의 좀 적합성에 따라서 필요한 재료들을 끌어다가 썼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색깔 같은 것도 그래요. 저는 이제 그 요즘에 드는 생각인데 냄새나 그 소리나 색깔도 중요한 작업의 상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색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는 과정을 뭐 영상으로 남길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제가 제 한 몸 겨우 끌고 가서 종이 펼쳐놓고 그리는 것만 해도 굉장한 에너지와 집중력이 필요해서 사실 생각은 많이 해봤는데 그렇게 하질 못했었고 보통 저는 거의 다 밖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가장 정확하게 입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온도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각 너머의 정보들을 전해주고 그것이 바로 저를 통해서 이제 그림으로 나오는 것인데 또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남들이 보면은 저 사람 안 움직이고 있네 이럴 정도로 문필을 천천히 하거든요. 그 천천히 하는 이유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갈필만 나오는 건 아니구나. 근데 저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저한테 몰입하고 그 대상에서 이제 제 마음을 건드리는 것들을 잡아내려고 그물을 쳐놓고 이제 이미지를 채집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지금 그림들의 특징이 조각 그림들이에요. 120호짜리 조각 그림들도 있고 전지 사이즈 혹은 뭐 손바닥만한 조각 그림들도 있는데 3년에 걸쳐 하는 작업도 있어요. 그 지난 시간들 지금의 저 그리고 내일의 저를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또 느꼈던 게 나는 영원히 다칠 수밖에 없겠구나. 산다는 거는 끊임없이 다치고 꿰매고 이런 과정일 수밖에 없겠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얼마 전에 사고도 났었는데 버티다가 수술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걸 그림으로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살면서 저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느끼는 어떤 상처와 충격들, 피할 수 없는 어떤 고통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회피하다가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이 나의 물리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지금의 저라는 사람이 있기까지 그런 상처들과 회복들이 반복돼서 저를 만들고 또 이 세계를 구성해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한테 어떤 꿰맨다 수술이라는 의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어쨌든 분명한 거는 그 자국이 저한테 많은 반성과 많은 어떤 포기라고 하면은 그 뭔가 안 좋은 뜻도 있겠지만 구분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 저라는 사람이 조각되어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누구나 다 아픔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확하게 바라보는 용기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 쌓아가다가 나중에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터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딱 중간 정도 있는 사람인데 한 가지 잘하고 있는 거는 결코 쌓아두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걸 작업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해결하면서 가고 제가 하는 작업들은 제가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들이에요. 너무 아픈 상황에서는 그게 작업이 안 나오더라고요. 바라보고 회복하고 다시 새살이 돋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도와주고 사람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들.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잡을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약인 것 같기도 해요. 또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나로서 살 수 있게 하는 약인 것 같기도 하고. 여름과 가을 동안 올해 우시아이 미술관에 있는 동안 그 구름 채집을 하러 많이 다녔어요. 그 제 작업의 이미지에 이제 나오는 도장 중에 하나인데 뭐 어떤 날은 놓치기도 하고 그 잡을 수 없는 것 그런 것이 또 시간인데 또 한편으로는 나를 나로서 살게 하는 게 또 시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